다양한 각도로 시장을 들여다보고 접근해보는 전략 중에 일환이죠. 공시 파악해봅니다. 전자공시로 주가를 들여다보는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오늘 월요일도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업의 어떤 공시 볼까요? 일단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네, 신규 시설 투자가 나왔는데 네. 일단 일진전기라는 회사는 그 저압부터 초고압까지 다양한 전선과 그다음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그 변전소에 필요한 이제 변압기 차단기 같은 걸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선 쪽 매출이 한 80% 정도 되고 변압기 쪽 매출이 20% 정도 돼요. 근데 일진전기를 보면서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이 회사 영업이익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배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특이하니까 전력기기 쪽이 또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좀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일진전기, 가온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이제 상장되어 있는 전선 회사들죠. 이 회사들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의 증가율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뭐 마이너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가온전선이나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보면 미니멈 40%에서 123%,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전력기기 회사들은 조금 다릅니다.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재룡전기를 보면 매출액이 적어도 30% 이상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를 보면 전선 쪽은 구리 가격 하락과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네. 이 영업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좀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변압기 쪽은 확실히 수요가 좋으면서 그러니까 P와 Q가 다 좋은,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이 다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진전기는 물론 전선 쪽에 지금 80% 메인이긴 한데 20% 정도를 이제 전력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발표한 게 어떤 거냐면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증설한다는 공시였어요. 총 682억을 투자해서 이제 그 증설을 한다는 거였는데 이 회사를 보면 과거에 얼마 정도의 투자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2012년에 680억 정도의 변압기 투자가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부지를 제외하고 680억 투자했고 이번에도 이제 부실을 제외하고 단순히 공장과 설비 투자가 68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규모는 비슷하긴 하지만 뭐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그때만큼의 투자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년도 넘었죠. 약 10년 만에 이제 다시 대규모의 변압기 투자를 한다는 건 변압기 시장에서 분명히 시장 좋다는 게 드러나는 거다라고 판단이 좀 되는데 이 회사 좀 특이한 건 또 뭐냐면 다른 회사 이렇게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LS 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출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수출이 좋으면서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 이 회사의 전력기기 사업을 보면 작년 반기가 430억 매출, 그다음에 올해 반기가 469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 이 회사도 미래 대비해서 이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4년 10월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시장이 좋은데 24년 10월에 준공하면 뭐 시장이 꺾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4년 10월에 준공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반대로 24년 10월 이후 25년까지도 충분히 좋은 시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싶은데 단 하나 우려되는 게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전선 부분이에요. 전선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뭐 환율이 문제라든가 원가가 올라간다든가 이러면 또 갑자기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진전기의 실적은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전력기기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수가 조금 복잡한 함수로 구성돼 있죠. 그렇죠. 전선이라는 게 원재료가 주로 이제 카파, 구리인데 원재료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재고가 또 많으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상쇄시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고 자산의 평가이익이 있으니까. 재고가 적으면 또 비싸게 사와야 되고 그 시점도 차이가 있고 들어오는 시점에 환율도 또 요소가 있고 그렇죠. 판매가도 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함수 때문에 실적 추정하기가 진짜 어려운 데가 전선 업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제 물론 경기라든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막 뭐 SOC가 뭐 활발하고 뭐 건물을 많이 짓고 뭐 이러면 또 전선 수요가 많을 거고 인프라가 또 구축이 되면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일진전기도 미래를 좀 내다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충전소 같은 것도 다 전선이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그죠?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업체들 대비해서는 이제 노출도가 너무 높지 않고 네. 전선에 대한 이제 실적 부담이 좀 약간 있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일진도 약간 그룹이죠. 이렇게 뭐 종류가 많은데 일진 뭐 전기 파워 다 연결 아닌가? 홀딩스? 관계 없는 회사. 네, 관계 있겠죠. 네, 있겠죠. 관계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주력 회사인데 일진 매각했죠. 다이아,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있는데 네. 다 일진 계열 아닌가 싶긴 한데 네네. 하이솔루스도 그렇죠. 네, 그렇고 맞습니다. 사명이 좀 일진이라서 좀 네. 자 일진답게 자 다음은 어떤 기업의 어떤 공시 또 그 다음은 한솔케미칼인데요. 한솔케미칼. 네, 한솔케미칼. 무슨 공시가 나요? 반도체 쪽에 유명한 소재 업체죠. 네. 근데 이 회사는 그 VIP 자산 운용이 장내 매수를 했어요. 기존에도 5% 지분 신고를 했었는데 보수적인 이번에 운용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보면서 길게 투자하는 회사인데 이 이제 운용사가 6.17%까지 약 1% 포인트 이상 지분을 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시가총액이 1.9조이기 때문에 2조 가까이 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1% 포인트면 굉장히 많이 투자한 겁니다. 근데 이 회사를 내용을 보면 일단 정밀화학 제품, 그다음에 전자와 2차전지 소재, 그다음에 제지 환경 제품을 생산하는데 정밀화학 제품에서는 이제 과산화수소가 메인이고 네. 2차전지 소재에서는 이제 리튬 이온 전지 쪽이 메인이고 이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은 그 실리콘 응급제 쪽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그 메인을 보면 결국 반도체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소재, 케미칼, IT 케미칼로 봐야 되나? 그렇죠. IT 케미칼로 봐야죠. 음. 네. 그래서 메인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1%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여팡이 굉장히 부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네. 한솔케미칼은 전혀 반등을 못했고 오히려 지금 역행했네요. 주가가 그렇죠. 횡보하다가 역행으로 7월부터는 그냥 고꾸라져 버렸네. 그렇죠. 지금 52주 신저가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VIP 자산 운용이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의 종속성, 그러니까 연속성, 네.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고 본 거고, 그다음에 네.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 메리트 이렇게 그렇죠. 판단한 것 같네. 네, 일단은 그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최근에 지금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면 PBR 밴드로 봤을 때 코로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락바텀이라고 판단을 한 것 약 같아요. 1.2배 정도 되나? 그런 것 같은데. 1 언더로 내려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2배 정도 그래도 2배. 2배? 네, 코로나 때도 그렇게까지 빠지진 않았어요. 네, PBR이 네, PBR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은 전기를 보고 있었어. 죄송해요. 한솔 케미칼인데 바꿔놔야 되는데. 네. 그러네요. 2배네요. PBR이. 네. 그렇죠. 반도체 소재는 무조건 반등은 한다고 봐야 돼요. 네.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과산화수소나 이렇게 반도체 소재 프리커서 같은 걸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무조건 이제 올해 적어도 뭐 내년 초에는 반등한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GAA 공정을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GAA 공정이 라운드라는. 들어가면 여기 과산화수소의 사용량이 훨씬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수혜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북 익산에 850억을 투자해서 SiC 기반,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실리콘 응급제를 지금 투자를 했어요. 2차전지 쪽도. 네, 2차전지 쪽. 그래서 만약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 쪽이 그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솔케미칼은 충분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은 눈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야, 언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냐, 그리고 이제 언제 사야 되냐. 오르는 건 확실한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손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눈치 싸움을 하는 상황인 것 어디까지 같아요. 버틸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VIP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분 신고를 일단 했군요. 네, 그렇죠. 일단 거래는 적고 그다음에 가격은 조금 고가주 뭐 요즘 고가주는 의미는 없는데 뭐 에코 네. 뭐 100만 원이면 뭐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가격은 상관없지만 거래량이 환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인기는 못 얻고 주가도 반응은 없다. 그렇죠. 하지만 어느 순간 포텐셜이 이제 또 폭발할 수도 있는 그렇죠.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기 케미칼이라서.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뭐 권고하거나 이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죠? 네.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쪽에서는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뭐
당장 뭔가 확 이거에는 해당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긴 시각으로 봤을 때 그냥 편하게 투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묻어놓고 기다릴래 이렇게 하기 굉장히 편한 투자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보수적인 운용사에서 지분 신고를 했다는 게 한솔케미칼의 두 번째 특징이었고. 네, 그렇죠. 자, 다음 기업 또 가볼까요? 다음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많이 네. 언급됐던. 지난주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클래시스가 이루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슈가 됐는데 일단 클래시스라는 회사를 보면 하이프라고 해서 즉석 고음파 미용 기기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예요. 고주파요, 고음파? 고주파. 고주파. 네네. 그 슈링크라고 하는 제품이죠. 네. 네, 이제 이 제품을 기반으로 한 미용 기기를 기반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고 2020년 코로나를 제외하면 매출이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어요. 2020년 딱 2020 그 해만 빼면은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성장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도 22년 1월 작년 1월에 베인 컴퍼니에 매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그 당시에 한 74% 정도 됐는데 그 중에 61% 정도를 베인 컴퍼니에 매각을 했어요. 당시 주당 단가가 17,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클래시스가 네. 매각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의 없었어요. 어.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실망을 좀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주가가 39,100원입니다. 네. 그때 대비해서 1년 좀 넘었죠. 1년 반 만에 주가가 130%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시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뭐 싸게 매각했다 할 수도 있지만 회사 자체는 베인 컴퍼니가 샀던 시점 대비해서는 회사는 확실히 성장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루다를 인수한 주체는 결국 베인 컴퍼니인 거예요. 베인 컴퍼니. 네. 이제 베인 컴퍼니가 이루다의 어떤 가치를 보고 판단해서 샀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인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다 주가는 하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루다가 그 당시 주가가 한 10,000원 좀 안 됐을 텐데 인수 가격이 11,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의 없었던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이루다도 이제 크래시스와 비슷한 사례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보면은 앞으로 이제 시너지가 날 그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가장 큰 게 어떤 거냐면 클래시스의 주력 제품이 하이프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비침습적인 RF 제품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제품이 주력이에요. 그리고 니들, 그러니까 침습하는 RF 제품이 주력이고요. 그러니까 제품군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네. 네, 제품군이 다르다. 이루다는 그냥 막말로 피부층을 찌르는 거고 네, 클래시스는 그 밑에 층 아래에서 고주파로 네. 찢어대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두 개의 제품군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 라인업이 늘어난다 그러면 영업하기는 훨씬 더 수월해질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컴바인으로 이제 붙여가지고 그렇죠. 표층, 표피층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다 들어가겠다라고. 네. 그리고 제품 라인업도 그런데 판매 지역도 굉장히 달라요. 특이한 게 클래시스는 한국, 브라질, 동유럽, 일본, 태국 이런 지역인데 이루다는 미국, 유럽, 인도, 중동입니다. 완전 판매망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판매망을 서로 활용한다 그러면 역시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베인 컴퍼니가 이루다를 추가적으로 인수한 이유는 이런 이제 영향이 있지 않나. 라인업도 확충하고 판매 지역에 있어서도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라고 본다는 건데 클래시스의 시가총액은 2조 5천억이에요. 근데 네. 이루다의 시가총액은 2천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시너지 효과를 본다고 했을 때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이루다가 훨씬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회사를 너무 싸게 샀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실망 매물을 소화하고 나면 오히려 이루다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커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이루다. 네, 이루다. 오히려 그럼 이루다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군요. 네,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크니까 클래시스의 이 두 회사의 시너지를 보면서 클래시스를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시너지는 똑같이 두 회사에 나타난다고 보면 시가총액이 작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작은 이루다가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가격도 메리트가 좀 있고 하여튼 이루다가 오히려 또 이 공시를 통해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네. 자, 라스트 기업 또 한번 볼까요? 마지막 기업은 SD 바이오센서입니다. SD 바이오 네. 센서. 아, 여기도 좀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 체외 진단 중에 지금 여기도 정체성이 시젠 뭐 또 SD 바이오 뭐 이런 데 다들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근데 SD 바이오센터는 조금 달라요. 그 네? CJN과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면 이 회사가 2021년에 상장했잖아요. 그 그렇죠.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었잖아요. 맞아요. 조 단위 매출과 영업이익이 났기 때문에 네. 21년에 상장을 했는데 그 당시 공모가가 52,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서 야, 주가가 13,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게. 근데 이 회사가 작년부터 이제 미국의 메리디안이라고 하는 진단키트 회사를 인수하기로 계속 얘기가 됐었고 실제로 네. 올해 2월에 인수가 됐어요. 음. 그래서 메리디안을 인수했는데 이 메리디안이라는
회사가 2조 원에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2조 원에 인수했고 당시에 이제 SJL 파트너스라고 PF와 같이 공동 인수하기로 했었는데 SJL 파트너스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혼자서 홀로 이제 ST바이오센서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2조 원 인수 금액 중에서 6,400억 정도를 조달 금융으로 그러니까 차입을 해서 조달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유상 증자를 합니다. 근데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해요. 아, 거기가 또 뒤통수는 아니겠지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그 뒤통수라고 보기 좀 애매한 게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하는데 사실 아무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 더 실권이 났겠네. 네, 아니 실권이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네, 이 회사의 관계사인 바이오노트가 이걸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다 관계사가. 네, 관계사가 대부분 다 그러니까 거의 99% 이상을 바이오노트가 인수하면서 바이오노트가 최대 주주가 되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35.8%를 확보한 이제 최대 주주가 돼버리고 이번 공시는 그래서 바이오노트가 추가로 장내 매수로 지분을 늘린 겁니다. 53억 원 정도를 늘려서 지분율이 지금 36.14%까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노트가 왜 이렇게 늘렸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바이오노트의 SOS를 청한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추가로 장내 매수를 하면서 늘렸다. 이게 이제 관건인 건데. 그러면 ST바이오센서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 ST바이오센서가 지금 적자 규모가 엄청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1,200억 적자였고 2분기에 700억 적자인데 이 적자를 과연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 건데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적자는 거의 해소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매출 총이 그러니까 별도 기준으로 해서 매출 총이익률이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여파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일회성 비용, 그러니까 단기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메리디안 바이오를 인수하면서 발생했던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영업 적자가 크게 발생한 거지 앞으로 적자에 대한 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네. 그다음에 메리디안 2조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ST바이오센서의 시가총액이 1.5조거든요. 그럼 ST바이오센서가 턴어라운드를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메리디안 바이오에 대한 지분 가치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메리디안과의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리디안이 미국에서 이제 진단키트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ST바이오센서가 메리디안과 제휴해서 신규로 이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는 아닌데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ST바이오센서 바이오노트 같은 내부에서는 지금 이 회사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턴어라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거기까지? 네. 경영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색깔을 잘 잡아야 되고. 뭐 선택이 혹시 있을까요? 4개의 기업을 했는데. 전 이루다가 제일 그러니까 좋아요. 저도 네. 거기에 딱. 시장에서 지금 가장 외면되어 있는데 네. 이루다가 제일 좋을 것 같고 긴 시각에서 봤을 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솔케미칼 제일 편하실 겁니다 아마. 예. 뭐 한솔케미도 워낙 바닥권이긴 한데 이건 버티냐 못 버티냐 시간 싸움이라. 그렇죠. 잘못하면 이제 보초의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제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코로나 시기 수준의 이제 PBR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 크지 않다. 이게 오케이. 이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또 여쭤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2차 전지 쪽은 혹시 공시 나온 게 없나 싶어서. 최근에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이 좀 많을 텐데 오늘 아무도 안 다뤄줘가지고 올라가는 것만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떨어지는 네. 건 얘기 잘 안 해가지고. 뭐 공시가 있으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잘 들었고요. 전자공시생 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호 네. 죄송합니다. 공시로 보는 주가 이게 다 헷갈려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네네. 공시로 보는 주가였고요. 코너였고요.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